국고사업이라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에다가. 근데 어디다가 줬냐면 광역에다가 줬어요. 중앙에서 광역에다가. 광역에서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쓴 거예요. 요게 국고, 광역에서 직접 써. 국고에서 받아서 광역에서 직접 했다. 사업을. 이 얘기입니다. 근데 국고 기초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중앙에서 광역에 보조금을 줬어요. 그걸 그대로 광역에서 기초에다가 다시 전달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은 전달자의 역할만 한 거죠. 요게 국고 기초지원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에도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국고보조사업 말고 시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시도비보조사업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스타트가 어디예요? 이제 재원의 시작이, 보조금의 시작이 어디냐면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작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 요거를 시도비보조사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지원보조사업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누구한테 주고 뭐 이게 아니라 국고가 광역에게 준다든지 광역이 기초에 준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돈으로 우리가 보조사업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체지원보조사업은 광역에서도 직접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 기초에서도 직접 기초자치단체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도 민간 공공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해준다. 기초에서도 보조사업자분들한테 직접 그냥 지원해준다. 해서 이거는 직접사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자체지원보조사업, 즉 직접사업들. 이렇게 분류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분류에 맞는 사업들을 조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마치 퍼즐 맞추듯이 이걸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 국고사업은 아니라고 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언급하게 될 부분이고요. 이 중에 그럼 여기서만 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광역 기초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시도비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사업, 광역, 두 번째는 기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중에 지금 뭐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가운데 있는 이거 만들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시도비 보조 사업을 만들면은 이제 후속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조금 신청하고 또 보조금 확정 통보하고 요게 연달아 필요하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요걸 만드는 걸 볼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도 제가 이제 화면으로는 보여드릴 겁니다. 자, 가볼게요. 광역 직접 사업을 한번 그냥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셨죠?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먼저 위에 탭이 몇 개인지 보세요. 몇 개 있어요? 기본정보, 재정관리 속성, 정책 속성, 자율 속성 4개 있죠?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보조사업 여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보조사업 여부. 이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속성인데 이거 하나 누르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보조사업 여부를 뭘로 할까요? 예로 할 거예요. 예로 선택을 하는 순간 여기 보조금 속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화면도 달라져요. 탭이 하나가 생성이 됐죠. 보조금 속성이. 자,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간단하죠. 보조사업으로 만드는 방법은.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에는 뭐가 있다고요? 종류가 또 이렇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 종류 중에 어떤 보조사업을 만들 것인가는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 내가 만드는 사업이,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다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사업을 만들지는 내가 이미 설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볼 거예요. 먼저 광역 직접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세팅을 하시냐면요. 자, 보조사업 여부는 예로 하셨죠? 그럼 왼쪽에 보세요. 자체재원, 보조재원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기에 자체재원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누르시고요. 눌러놓으시고, 원래 그렇게 돼 있겠지만 누르시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타이밍에서. 만약에 여기서 보조재원을 찍었다. 그럼 이 사업은 무슨 사업으로 정의가 될까요? 안 찍으셔도 돼요. 네, 만약에 찍었다면. 지금 우리 뭘로 들어왔죠? 어느 자치단체로 들어왔죠? 경기도로 들어왔거든요.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예요. 근데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보조재원을 받는다. 그럼 이거는 올 데가 어디밖에 없죠? 중앙정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조재원을 찍는 순간, 제가 찍어봤습니다. 찍는 순간 보조금 속성 해보셔도 돼요. 보조금 속성으로 가서 보시면 구분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동으로 바뀌어요. 요거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기본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보조 지원을 안 할 거예요. 오늘 국고 하는 날은 아니에요. 국고 보조금 교육은 또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자체 지원으로 찍어 놓을 거고요. 자체 지원 찍고 보조 사업 여부는 예로 찍고 됐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자체 지원 보조 지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위에 바로 위에 보조 사업 여부 바로 위에 직접 지원 요거 찍을 겁니다. 직접 지원 이거 선택할 거예요. 직접이냐 지원이냐. 직접이라는 건 뭘까요? 직접은 우리 돈으로 보조 사업을 그냥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조 사업자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직접으로 했죠. 했을 때 보조금 속성의 구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으로 해놓고 한번 가보세요. 아까랑 달라졌을 거예요. 직접으로 해놓고 보조금 속성 들어가 보면 자체 지원 보조 사업, 민간 공무 지원 이렇게 바뀌어 있죠. 우리 돈으로 하는 보조 사업인데 우리가 직접 민간에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기본 정보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사업은 이 자체 지원 보조 사업 만들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업 만들자고 그랬죠? 시도의 보조 사업 만들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원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지원을 찍었어요 여기. 지원으로 선택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원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광역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기초.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지원을 어디다가 지원을 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줄여서 써놓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자치단체 지원. 이렇게 찍어놓고 보조금 속성 가보시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가보시면 됩니다.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체 지원에 직접 지원을 지원이라고 찍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체 지원 보조사업 괄호 열고 시공구 지원이라고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성값들을 어떻게 선택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의 성격이 바뀌어요. 이거부터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는 보조금이 어떤 성격의 보조금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출발부터 명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지금은 보조금 속성이 어떻게 돼 있게 자체 지원 보조 사업 괄호 열고 시공구 지원으로 되어 있도록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만들 겁니다. 지금 해놨고요. 이제 기본 정보는 됐고 재정관리 속성 됐고요. 이거 지방계획으로 혹시 이거 국가계획도 있으면 지방계획으로 해주세요. 아까 제가 국고보조금 한번 눌렀다가 오는 바람에 이게 바뀌어 있는데 지방계획으로 해주시고 국고보조금일 때는 국가계획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됐고 이제 보조금 속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조금 속성에 필수값들은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수값은 선생님들 사업의 성격에 맞게 알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 유형은 그냥 공공민간 수행형으로 찍어봤고요. 그리고 공모 여부는 예로 그냥 해놨습니다. 이건 그냥 안 건드리셔도 돼요. 중복수급 검토 제외 아니오로 했는데 이거는 그냥 뜻만 얘기 드릴게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중복수급 검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 중복 부정수급에 대해서 잠깐 조금 얘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이건 총괄부서에서 선생님들께서 관리사업을 만들었죠. 이걸 보조사업으로 만드실 거잖아요. 근데 이 보조사업과 거의 비슷비슷한 보조사업을 저쪽 부서에서도 만들고 이쪽 부서에서도 막 만든 거예요. 요즘에 또 트렌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여기저기서 만들면 이게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있나 없나를 보게 돼요. 예산 그 총괄부서에서. 그때 만약에 중복수급 검토 제외를 예로 해버리면은 이 사업은 중복수급 모니터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니오로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기본값으로. 그리고 수혜 대상, 수혜 조건은 나중에 보조사업자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니까 이거 충실하게 잘 써주시고요. 저는 그냥 수혜 대상 아무 때나 쓰세요. 지금은 이렇게 써줬습니다. 사실 여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속성값들은 쓰시는 게 뭐 당연하고 보조금 속성의 이 보조사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요게 지금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정보의 이 설정값 세팅을 잘 해주셔야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저장 누르기 전에 하나만 좀 또 추가해서 얘기 드릴게요. 기본 정보에 가시면요. 기본 정보에 가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담당자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조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사이동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분이 와가지고 하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사업이 안 보인대요. 로그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왜 안 보이나 봤더니 권한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업 담당자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는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래쪽에 관리 사업의 권한자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보조 사업을 그분이 할 거예요. 그러면 보탬위에서 권한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조 사업의 원천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였어요? 이 관리 사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사업의 담당자를 여기 행추가 눌러서 이렇게 추가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이분이 이제 후임자다. 내 후임자다 하면은 이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오른쪽에 첨부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첨부 파일 올리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요거는 행안부에서 선생님들께 좀 요청한 건데 첨부 파일 올리실 때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올리실 거예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 서류 같은 거 올리실 때 서류를 스캔 받아서 이미지로 올리지 마시고 서류의 원본을 올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아래 한글이나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우리 문서 파일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올려주시고 JPG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 파일 또 PDF 파일 같은 걸로는 가급적이면 올려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래 한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올리면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시스템이 샅샅이 뒤져서 나중에 이게 중복수구 같은 거를 검색을 해내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내용까지 다 검색을 해요. 근데 이미지 파일을 올리면 이미지는 이미지니까 내용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첨부 파일 올리실 때는 그런 거 좀 생각하자. 자, 저장 누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 클릭. 자, 저장 버튼 클릭했고요. 이제 정보관리사업 등록 메뉴 우리 들어와 있었잖아요. 조회를 다시 한번 눌러봤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만드셨던 관리사업들 쭉 보입니다. 예, 제가 만든 것도 41번 보이네요. 오늘 이렇게 관리사업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는 더 간단해요. 왜냐하면 종류가 적으니까.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에서 받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돈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예요. 지방보조 사업은. 국고를 뺀다면 광역에서 받을 때는 어떻게? 재원을 보조로 하면 돼요. 기초 입장에서. 보조로 해놓으면 그건 광역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보조로 했는데 국고에서 받는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관리 속성이 있는데 두 번째 요거를 지방계획으로 이렇게 하면은 시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딱 지켜 나올 겁니다. 기초자치단체로 들어가서 해보시면 만약에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한다면은 재원을 뭘로? 자체재원으로만 하면 되는 거죠. 자체재원으로 하시고 지방계획으로 하시면 이거는 자체재원 보조사업 민간공무지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업이냐에 따라서 이 속성값을 잘 선택하셔서 알맞은 보조사업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정보관리사업은 먼저 기본관리사업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아까 보니까 하나씩 다 있었어요. 다 그냥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용자 등록 관리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 봤죠.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이따가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조사업, 교부집행정상 기본 단위가 이 관리사업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이제 보조사업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돼요. 정보관리사업 속성 우리 보조사업 여부 예로 설정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로 설정을 하자마자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딱 변신을 했거든요. 근데 보조사업이지만 종류가 많잖아요. 그 종류는 여러 가지 설정값들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보조사업 속성의 사업 유형, 공모 여부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있었고요. 이거는 그리고 수혜자 속성이라는 거 있으면 이건 얘기는 안 드렸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보조금 속성에 수혜자 속성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수혜자 속성은 이걸 잘 선택해 두시면 보조 사업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조금 포털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거나 이럴 때 이 검색 조건이나 이런 걸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속성의 수혜자 속성도 좀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추가 삭제하는 방법 기억나세요? 아까 만약에 보조사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선생님이 담당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디 가서 권한 추가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탬위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2호조의 관리사업 담당자 추가 삭제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관리사업 만들어 봤잖아요. 이 만든 관리사업 가지고 지금 매핑을 한번 세출 예산에 매핑을 해볼 거예요. 그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를 이제 할 거거든요. 세출 예산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한 게 맞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면은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잘 하셨는지. 자, 예시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이 가장 작은 단위의 사업은 맞아요. 세부 사업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예산 확인해 봤잖아요.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세부 사업을 또 나누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이 하실 겁니다. 세부 사업을 나누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로 통으로 그냥 하거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세 개로 나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통계목을 308-01로 잡았어요.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통계목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이따가 해볼 거예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정해야 돼요. 이름이라는 거는 없으면 휑하잖아요. 이름 정해야 돼요. 산출 근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마가 드는지, 실제 현액이 얼마가 들어갈 건지를 여기에 넣게 됩니다. 얼마 곱하기 몇 번, 몇 명, 몇 개서 다 곱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딱 현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에는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한 줄을 만들었으면 옆에 그러니까 산출 근거 한 줄을 만들었으면 맨 오른쪽 끝에 관리사업 아까 우리가 만들었죠. 관리사업을 여기다 연결을 딱 시켜주셔야 됩니다. 즉 관리사업 매핑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근데 똑같은 세부 사업에 통계목을 또 하나 만들어서 약간 다른 성격의 산출 근거를 또 만들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금액도 좀 다르게. 그러면 첫 번째 산출 근거와 두 번째 산출 근거의 성격이 살짝 달라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 사업을 하나 새로 또 만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여러 개 만들었죠. 각자 하나씩 만들었으니까 지금 벌써 여러 개 만들어졌잖아요. 관리 사업을 요거랑 다른 관리 사업이죠. 제목이 다르죠. 다른 관리 사업을 만들어서 연결을 또 시키는 거예요. 또 통계목을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건 약간 달라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308-01과 요 밑에 있는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 통계목이에요. 이거는 광역에서 기초에다가 주는 통계목이에요. 근데 맨 밑에 있는 건 이건 뭐냐면 307-04는 광역에서 기초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민간한테 주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민간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통계목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위쪽에 있는 이 통계목과 아래쪽에 있는 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관리사업을 또 전혀 다른 관리사업으로 만들어서 매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 근거의 종류마다 또는 성격에 따라서 관리 사업을 각자 다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관리 사업에다가 그냥 다 연결시킬 것인가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뭐 비슷비슷한 거다라고 하면은 관리 사업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기본 있는 거 갖다가 다 연결시켜놔도 돼요. 세 개 그냥 하나 가지고 다 하셔도 됩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 여부가 다 예로 돼서 이게 세 가지 보조사업이 됐다 하면 보조사업은 몇 종류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 개의 보조사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부 사업은 하나였죠? 근데 세 개로 나눴잖아요. 산출 근거를. 그리고 관리사업도 각자 다른 관리사업 세 가지를 연결시켰어요. 이랬더니 보조사업 몇 종류가 만들어졌어요? 세 종류의 보조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의 보조사업이.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세출요구 목록 1호 0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산관리의 세출요구 목록으로 가볼게요. 자, 오셨으면은 역시 부서는 일자리라고 치시고 엔터키 치셔서 일자리 경제정책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회까지 눌러주세요. 일자리에서 조회까지 눌렀습니다. 자, 아래쪽에 세부사업까지밖에 안 보여요. 네, 여기선 세부사업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자, 화면에 지방보조금 실습용이라고 우리 오늘 1교시 지금 예제로 하고 있는 찾으셨나요? 요 세부사업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예산 투입할 거거든요.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요. 지금 만들려는 게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화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화면을 만들려고 하는 거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셨으면은 세출예산 요구 등록 화면에 오셨으면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화면이.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산출 근거 한 줄을 만들 겁니다. 누르셨나요? 추가 누르셨으면 세출 과목을 선택할 건데 이 세출 과목에 의해서 이 산출 근거가 어떤 성격인지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308까지만 치시면 나올 거예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요거 선택. 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출 과목을 선택했다는 뜻은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예요. 경기도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정혜가 돈을 집어넣을 건데 이 돈은 어떻게 하겠다? 기초에다가 이제 보내주겠다. 이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세출 과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산출식은 그냥 이건 제목이니까 지역, 일자리, 산출. 저희는 그냥 똑같이 쓸게요. 이렇게. 저기까지 쓰셨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금액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금액은 한번 요거 이용해서 넣어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다가 5만원이라고 넣었고요. 항목 1, 이건 회?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거든요. 그냥 회. 그리고 여기다가 100회? 이렇게 넣겠습니다. 100. 그리고 아래쪽에 빈 공간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여기 계산이 돼서 딱 들어가죠. 금액 집어넣으셨나요? 그럼 오른쪽으로 쭉 저는 좀 이동을 해볼게요. 의무재량 부분은 선생님께서 이건 의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보조 의무를 넣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다 왔어요.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관리사업을 선택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사업을.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든 산출 근거의 세출 과목 기억하시죠? 이거 기초에다가 지원해주는 세출 과목이에요. 관리사업 선택해서 근데 제가 기본으로 원래 있었던 거 우리가 건드리지도 않은 거죠? 원래 있었던 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거 선택하면 어떻게 나와요? 해보셔도 됩니다. 선택하면 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목은 보조금 통계목이래요. 308-01. 근데 지금 선택한 관리사업은 보조금이 아니래요. 우리가 안 만들었잖아요. 아까 기본관리사업 건드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택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거 우리가 만들었던 관리사업을 선택하면 이거는 아까 시도비 보조금을 만든 거니까 선택하면 될 거예요. 아마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놨고요. 살짝 이 밑에 스크롤 내려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체 재원으로 되어 있는 거 눈으로 한번 확인. 만약에 이게 국고보조 사업이었으면 위쪽에 재원이 있었을 거예요. 자, 다시 올리고 여기까지 해놓고요. 저장은 하지 마세요. 아직. 네, 이게 저장을 하면 우리께 그냥 왕창 쫙 늘어나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놔두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해볼 겁니다. 추가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추가. 한 줄 말고 이거 아니요 그냥 해도 되고 얘 아무거나 하세요. 저 아니요 할게요. 하나 더 만들었죠.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놓고 저는 위쪽에 세 고 만들어졌거든요. 이번에 여기다가는 뭘 넣을 거냐면 아까 있었던 요 307-04 있죠.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거. 이거 넣어보겠습니다. 세출 과목에 30704 민간 행사 사업보죠? 04? 04로 할까? 저는 민간 경상사업보죠. 02로 할게요. 뭐 그거나 하지만 민간 경상사업보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직접 민간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출식에다가 저는 뭐라고 넣을 거냐면 그걸 감안해서 민간 지원 보조사업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헷갈리지 않게. 민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대충 알겠죠? 우리도 눈치채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금액을 넣을 건데 이번에는 직접 입력으로 넣어볼 거예요. 직접 입력. 보이시나요? 보통 이걸로 하실걸요? 아마 선생님들 예산 짜실 때. 직접 입력 체크하시고요. 아래쪽에 저는 3만원 이렇게 3만원 이렇게 넣고요. 옆에다가 곱하기 100 개소 이렇게 썼어요. 직접 한글로. 보이시나요? 3만원 곱하기 100개소라고 직접 한글로 그냥 글짓기를 했어요. 이렇게만 해놔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게 숫자가 곱해져가지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넣는 방법도 직접 입력해서 우리가 글짓기 하듯이 넣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 항목을 하나하나 입력해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가서 의무재량 부분은 아까처럼 보조 의무로 하고요. 자,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관리사업을 매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계목 잡은 거는 어떤 종류였죠? 자체 재원으로 직접 우리가 보조사업자한테 주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보조사업을 우리가 아까 만들었나요? 관리사업을? 안 만들었었거든요. 아까 안 만들었어요. 그럼 안 만들었, 아까 우리 한 종류밖에 안 만들었죠. 각자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미 매핑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 307-02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관리사업 없는데? 그럼 다시 아까 그 화면 이거 하다 말고 중단하고 다시 아까 그 화면 가서 또 만들어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다시 하고 그래도 되지만
뭔가 좀 귀찮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산출근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조그맣게 등록이라는 버튼 있잖아요. 이 등록 버튼이 뭘 등록하는 버튼이겠어요? 눌러보시면 그런 관리사업을 등록하는 버튼이었네요. 이 앞에 아까 이 관리사업 명은 여기 써졌던 거 그대로 들어오죠? 이게 번호만 붙여주겠습니다. 앞에 산출근거 썼던 거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거 고치셔도 되는데 굳이 뭐 고칠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요. 앞에 번호만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이번에는 직접 지원이라고 써있는 걸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입장에서 보조사업자한테 직접 줄 거다. 기초자치단체 줄 거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으로 찍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겠지만 지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독성 가셔서 이거 필수 값들은 이거 찍어야죠. 이거 쓰시고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은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저장 하면은 두 개의 정형화산식 그 산출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두 줄의 산출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저장은 하지 마세요. 네, 저장은 그냥 눈으로만 볼 거예요. 저장은 하지 마시고 이것만 확인해 볼게요. 위에 혹시 정보관리사업 등록 탭 여전히 있나요? 곧 가셔서 조회 한번 다시 해보시면은 우리 방금 만들었던 게 막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아까 그 화면에서 등록 버튼 눌러서 추가해도 관리사업은 이렇게 새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대로 보이죠? 이렇게 만드신 게. 그래서 지금 만들었던 이 형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저장해서 뭐 끝나는 건 물론 아니죠. 저장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리고 세출 요구했으면은 이제 요구 제출 요청하고 승인하고 제출한 다음에 이제 예산실에서 조정하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승인하게 되겠죠. 그 과정들이 이제 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업부에서는 요 정도까지, 사업 담당자께서는 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계목 아까 우리가 잡아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세출 요구를 할 때 스타트가 이 세출 과목 즉 통계목이었거든요. 이 통계목을 명확하게 알고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통계목 종류 중에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방금 우리가 썼던 거예요. 그리고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이게 기초에다가 지원하는 통계목입니다. 광역에서 기초에다가 지원하는 통계목. 그럼 오른쪽에 있는 통계목들은 뭘까요?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자분들한테 지원하는 통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통계목들은 요거는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가 보면은 있긴 있죠. 근데 뭐 문서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왼쪽이 기초지원, 오른쪽이 이제 보조 사업자분들한테 지원하는 통계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출 요구하실 때 거기에 맞게 통계목 잘 잡으시고 거기에 맞는 관리사업 잘 매핑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약하겠습니다. 세출 과목, 세출 예산 요구 시에 세출 과목은 보조사업 통계목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렸죠? 요 세출 과목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사업 통계목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관리사업을 매핑해야 됩니다. 산출 근거에 따라서 관리사업 매핑 어디 있었냐면 오른쪽 끝에 있었어요. 관리사업 매핑 했었죠. 그리고 보조금 세출 과목인 경우에는 관리사업에 보조사업 속성이 있어야 된다. 적합한 관리사업 없는 경우는 직접 등록 가능하다. 어디서? 세출 예산 요구 화면에서 여기 등록 버튼 눌러서 등록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 드렸고요. 재원 내역은 세출 요구할 때 확인 가능하죠. 요 밑에서 확인 한번 우리가 살짝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출 요구 시에 재원 내역 확인 또는 국고 같은 경우에는 또 입력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재원 내역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가면 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해봤던 것처럼 2호조 시스템 가지고 1시간 내내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보태미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어진 업무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은 보조사업 관리. 근데 이 보조사업 관리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보조사업 신청의 첫 번째 단계예요. 보조사업 신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조사업 신청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광역에서 정보를 보내줘야 기초에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에서 보내주는 작업이 이 보조사업 관리 이 메뉴에서 하게 돼서 이렇게 그냥 해놨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생성된 보조사업, 즉 관리사업으로 우리가 보조사업 만들었잖아요. 이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인데 이 시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기초에다가 보내줘요. 광역 입장에서는 기초에다가 보내줍니다.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그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제부터는 광역과 기초를 넘나들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헷갈리지 마시고 잘 봐주셔야 됩니다. 어디가 기초고 어디가 광역인지를 잘 구분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같이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접속되어 있는 화면 있죠? 지금 보태미 시스템 화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탭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 열려 있는 거 오른쪽 끝에 X표 있어요. 창 닫기 누르시고 전체 닫기 해서 정리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점 3개짜리 메뉴 버튼 있죠. 오른쪽 맨 위에 웹브라우저 오른쪽 맨 위에 요거 누르셔서 새 인프라이빗 창이라고 써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이거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웹브라우저 하나가 시커멓게 하나가 열릴 거예요. 이 웹브라우저는 조금 아까 우리가 열어놨던 웹브라우저랑 연결이 안 되고 완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웹브라우저니까 여기에다가 주소 쳐주시고요. edu.ehojo.go. 여기 보입니다. edu.ehojo.go.kr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기초자치단체로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경기도 의정부시로 갈 겁니다. 의정부라고만 치시면 딱 나올 거니까 경기도 의정부시 아이디는 앞에 J, 알파벳 J 그리고 자리번호. 패스워드는 아까랑 똑같이 우리나라 이름표 이렇게 해서 로그인해 주세요. 접속까지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들어가 볼게요. 또 브라우저에 이번에 의정부시로 했고 G41번은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웹브라우저 색깔이 좀 어두운 색깔이죠?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 게 기초다. 기초자치단체로 접속했고 보시면은 좀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는 광역으로 접속한 웹브라우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서로 넘나들면서 할 거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잘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신청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신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요약했었죠? 아까 수요조사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요조사는 조사를 하는 쪽이 있고 조사에 응하는 쪽이 있어야 돼요. 이 설문지를, 수요조사 설문지를 보내는 쪽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쪽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내는 쪽은 광역이에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낼 거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응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자, 흐름 볼게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광역에서 시도비 보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도비 보조 사업. 자체 재원 사업은 아닙니다. 대상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시도비 보조 사업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까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봤잖아요. 만들어 놨던 시도비 보조 사업을 조회해서 그 정보를 송신해 줍니다. 누구한테? 기초자치단체한테. 그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시도비 보조 사업 정보 보내준 거 받아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할 거고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라고 내용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광역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좀 조정한 다음에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승인을 하고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조사업 만들어야 되는데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대략적으로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산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단체 보조사업관리라는 메뉴를 일단 가겠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메뉴 위치 해놓고 광역자치단체라고 써놨잖아요. 요거 잘 보시고요.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건지를 섞이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광역 보면 여기 웹브라우저가 좀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광역자치단체로 가셔서요. 지금은 2호조 화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태미로 가야 돼요. 보태미로 가시려면은 좌측 하단에 보태미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보태미 시스템을 일단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팝업창은 닫을게요 그냥. 자 여기까지 보태미로 넘어와 주시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보태미 가져갈 거니까. 오셨나요? 예,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손짓을 해주세요. 보조금 예산의 보조사업 관리, 보조금 예산의 보조사업 관리의 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리로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신청을 할 건데 이번 거는 회계연도 25년 걸로 할 거예요. 이거 사업 몇 개 만들어 놨거든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사업 가지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은 확정된 게 아닌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만들고 저장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교시에 만들었던 사업 가지고 이건 할 건 아니고요.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25년 사업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할 거예요. 25년으로 회계연도 바꾸셨나요? 자, 25년 회계연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을 선택할 텐데 왜 선택할 거냐면 25년 선택하시고 그냥 조회를 무심코 눌러보면 사업 만들어 놓은 게 꽤 많거든요. 그럼 찾으려면 또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걸 다 맞는 건 아니고 내 번호 것만 가지고 내가 오늘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25년으로 해놓고 돋보기 버튼 누르셔서 선생님 자리 번호 있죠? 번호대로 만들어 놨으니까 사업을 저는 41번 해놓고 조회하면 우리 번호 것만 사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사업이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만든 사업이에요.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만든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조회 이렇게 일단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 살짝 보시면 저 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기초에다가 보내주려고 만들어 놓은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기초에 보내줄 겁니다. 잠깐 참고로 보시면은 보조사 코드가 있잖아요. 6410000 써 있는 요게 자치단체 코드죠. 경기도 코드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2025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25년 사업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체크하셔서 우측 하단에 송신 버튼 누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송신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떴나요? 그러면 전체 기초자치단체에다 다 보내줘도 되고 일부에다가만 보내줘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다 할게요. 화살표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시군구 송신 됐습니다. 갔어요. 네, 갔어요. 갔나? 네, 갔어요. 자, 닫으시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송신을 했습니다. 광역 입장에선 보내준 거예요. 뭐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관리사만 잘 만들었으면, 보조사만 잘 만들었으면 보조사의 성격 아까 기억나시죠? 시도의 보조으로 만들어서 그냥 보내줬어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기초로 갈 거예요. 보조사업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조사라고 했잖아요. 수요조사는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구조죠. 기초에서 응답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 가볼 거고요. 보조사업에 대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광역 기초 간의 사업 수요조사다.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자, 보조금 신청관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관리.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기초자치단체로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초자치단체로 이동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로그인 해놨던 게 여기 거먹게 되어 있는 부분이 기초죠. 기초자치단체로
아까 의정부시로 로그인했던 화면 여시고 역시 보태미 아이콘 클릭하셔서 좌측 하단에 보태미 아이콘 클릭했고요. 팝업창은 닫으시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보조금 예산에 이번엔 보조금 신청 관리로 갑니다. 신청 관리 여기까지 갈게요. 일단 자, 오셨나요? 자, 오셨으면 이제 설정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회계연도 25년으로 돼 있는 거 맞아요? 네, 돼 있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보조사 구분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데 국고로 기본 돼 있을 거예요. 바꿔주세요. 지금 저도 바꾸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아니라 시도비 보조금으로 일단 바꿔주시고요. 네, 바꿨어요. 바꿨고 조회하면은 뭐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직 보조금 신청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조회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하려면은 아래쪽에 등록 버튼 이거 눌러줄게요. 찾으셨나요? 등록 버튼. 그러니까 이게 수요조사에 응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설문에 응하겠다. 이거예요. 등록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지방보조사업명에다가 선생님들 번호 쓰이고 조회하시면은 나오는 사업이 이게 광역에서 아까 보내준 사업이에요. 뭐 하나 나오나요? 광역에서 보내줬던 사업. 아까 우리 광역에서 경기도에서 송신했잖아요. 송신한 사업이 기초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기초 입장에서는 광역에서 이런 사업 정보를 보내줬대요. 아, 이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올해도 이 사업도 하는 거구나. 보내줬네. 그러면 우리는 기초 입장에서도 저 사업비 만약에 받으면 우리도 이런 사업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정보를 다시 응답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요 사업 더블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야 밑으로 내려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정보가 딱 들어올 거예요. 요거 살짝 몇 년도 사업으로 보였죠? 아까? 25년 사업 보인 거 기억나시죠? 25년. 자, 그러면 광역사업 받았고 우리 사업 보내야 돼요. 우리 사업을 여기에 붙여서 보내줘야 돼요. 우리 이런 거 할게요. 돋보기 버튼 누르셔서 누르셨나요?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 쪽 사업을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초 쪽 사업을 찾는 거예요. 조회를 눌러보시면 너무 많아요. 기초에서 했던 사업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 나온 거예요. 기초에서 했던 사업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가도 이제 저희가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41번 해서 조회 누르면 이 기초 거 사업 이렇게 하나 있을 거예요. 보조금 신청 실습용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이 사업을 기초에서 만들어 놨던 사업이다라고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우리가 할 거다. 광역에서 보내준 사업비 받으면 우리는 이 사업 할 거다. 그 사업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 할 거다. 이 사업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또 볼게요. 지자체 보조사업 코드가 있는데 코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382000 요게 의정부시고요.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2024라고 돼 있네요. 얘는 2024라고 돼 있잖아요. 회계연도 25년 거 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초 사업은 24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광역에서는 내년 사업 거 보내줬어요. 근데 기초에서는 아직 내년 사업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돼,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내년 사업 어떻게 할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비슷한 사업 정보를 그냥 붙여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대략적인 수요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대략적인 수요조사.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가장 유사한 사업 또는 했던 사업, 했던 사업도 하고 하니까 했던 사업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광역에서는 내년에 이런 사업 할 겁니다 라고 보내줬는데 이 사업이 되게 독특한 사업인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적이 없는 사업인 거예요.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입장에서도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도 내년에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작년 사업 정보가 없을 텐데 어떡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가 버튼이 그래서 있어요. 추가 버튼 누르면 여기다가 그냥 가상의 사업 이름을 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과거에 없었던 사업이지만 내년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 내년에 대충 이런 거 할게요 라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할 건 아니고요. 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초기화 누르셔서 저는 다시 첫 번째 만들어 놨던 이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얘기 드렸던 거고요. 자, 이 사업을 기초라고 지금 만들어 놔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선택 하면은 들어올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들어왔으면은 오른쪽으로 조금만 옮겨보시면 이 사업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근데 대략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선생님 편한 대로 아무 숫자나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저장 됐어요. 저장까지 눌러주시고요. 저장을 해보셨을까요? 많이 하셨네요. 쭉 늘어났네요. 이렇게 광역에서 하나의 사업을 보내줬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업비 받으면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사업 담당자분들이 하실 거는 끝난 건데 이거를 광역에다가 보내야 되잖아요. 이 소식을. 아직 광역에 안 보냈거든요. 저장만 해놓은 거거든요. 광역에 보내시려면은 바로 아래쪽에 왼쪽에 메뉴 보시면 왼쪽 메뉴에 이거는 조정은 총괄이 하는 거예요. 총괄 담당자가. 사업 담당자가 하시는 건 아니고 총괄 담당자가 이걸 통째로 다 잡아서 광역에다가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총괄 담당자가 신청 조정 관리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총괄 담당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려면 조정 관리 들어가서 회계연도 25년으로 바꾸고 국고보조금 아니라 시도보조금으로 바꾸고 그리고 조회 누르시면은 선생님께서 쭉 하셨던 게 나오겠죠. 각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려온 거예요. 이게 쫙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각 사업부서에서 다 올렸을 테니까. 그러니까 총괄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기 한 몇백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몇십 개, 몇백 개가. 근데 총괄 담당자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승인 여부가 미승인으로 돼 있죠. 요거 클릭해서 승인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한 150개 들어왔다. 그럼 클릭을 300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빨간 글자로 컨트롤 엔터 누르면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 200개, 100개 승인 되도록 이런 키도 만들어 놨어요. 살짝 숨겨놨어요. 밑에 조그만 글자로. 불편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어차피 전체 다 승인할 건데 이렇게 전체 승인했고요.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저장 눌렀고요. 승인 상태로 저장이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송신이 있습니다. 이 송신을 누르는 순간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역으로 가는 거죠. 이 소식이 광역으로 전송 여부가 전송으로 바뀌면서 광역으로 갔습니다. 요게 수요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광역에서 보내주고 기초에서도 우리 어떤 사업 하겠다라고 붙여서 다시 되돌려 보내주는 요 과정입니다. 그러면 갔으니까 광역은 안 봐도 되지만 한번 볼까요? 광역에서도 이제 그걸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광역자치단체로 제가 잠깐 와봤거든요. 여기 보조금 신청 관리에 보조금 신청 조정 관리가 있어요. 조정 관리. 눌러보셔도 되고 뭐 안 보셔도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보조금 신청 조정 관리에 들어가셔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고 회계연도를 25년으로 바꾸고 조회를 해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기초에서 보내왔던 의정부시에서 보내왔던 사업들이 쭉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직 광역 승인은 안 해준 거예요. 광역에서 승인은 안 해줬죠. 광역에서도 보고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금액 너무 많이 썼는데 그럼 대충 우리가 조정 좀 해보자. 우리 나중에 한 요 정도만 주자.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승인을 다 승인으로 바꾸려면 컨트롤 엔터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저장 하면은 된 거예요.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광역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쓰겠죠. 이제 이게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쓸 겁니다. 기초에서도 이거 다시 조회해 보시면은 여기 광역 승인이하고 미승인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새로 고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시 조회해 보시면 이제 광역 승인도 다 승인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승인됐구나 라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조금 신청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거 예산 개상 신청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저희 그 예산 운영 지침에도 예산 편성 지침에도 개상 신청이라고 보조금법 있죠? 지방보조금법에도 개상 신청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헷갈리지 마시고요. 개상 신청이고 시스템에서는 그냥 보조금 신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두 개 똑같은 말입니다. 예산 개상 신청은 국고 또는 시도비에서 즉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존재하는 보조금에서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광역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 정보를 기초에다가 전송하고요. 기초에서는 작년에 했던 사업 정보를 붙여서 보내줍니다. 작년 사업 정보를. 그러니까 하루 한 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해당 회계연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지난 회계연도에 했던 사업 정보 없으면 아까 가상의 사업 정보 그냥 추가 눌러가지고 올린 거 기억나시죠? 그냥 대략적인 사업 정보만 그냥 넣어서 이렇게 올렸다.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다가 가상의 사업 정보를 추가해서 그냥 올렸어요. 그럼 이 가상의 사업 정보가 자동으로 관리 사업으로 만들어질까요? 이거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여기서 가상의 사업 정보 만들었으면 이게 자동으로 관리 사업 등록 되나요? 그럼 편할 것 같은데 예,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가상으로 해보는 거니까 말 그대로 가상이에요. 가상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통보할 겁니다. 통보를 할 거예요. 이렇게 수요조사까지 다 됐고요. 이제 진짜로 사업비를 내려줄 거예요. 진짜로. 이게 진짜 백입니다. 진짜로 사업비를 내려줄 거예요. 통보는 그 국고보조 사업이나 또는 시군구 지원 사업, 그러니까 즉 시도비 사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요거를 한 10번은 얘기 드렸을 거예요, 벌써. 자, 통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가? 업무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고는 아니고요. 오늘 국고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통보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슨 사업이라고요? 시도비 보조 사업이라고요. 시도비 보조 사업은 광역에서 기초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사업을 먼저 만들어요. 광역에서 당연히 시도비 사업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사업 정보를 기초에다가 보내줘요. 이때 사업비까지 딱 넣어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초에서도 그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정보를 매핑시켜줘요. 연결을 시켜줘요. 광역의 사업과 기초의 사업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요게 통보입니다. 근데 통보에는 사전 통보가 있고요. 두 번째, 확정 통보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 통보는 한 10월 정도 지금쯤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확정 통보 있습니다. 확정 통보는 한 12월 예산 다 이제 끝나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 확정 통보 해주실 거고요. 12월경의 작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12월 넘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이후에 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확정 통보 2월이라는 것도 있는데 2월은 요거 2월 예산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딱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전 통보, 확정 통보, 확정 통보 2월.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확정 통보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사전 통보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행 연습. 근데 해야 돼요. 여기 법에 있더라고요. 예행 연습. 확정 통보가 진짜. 확정 통보 2월은 뭐 상황이 있을 때만. 없으면 안 해주셔도 되고. 방법은 세 개 다 똑같습니다. 메뉴는 따로따로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화면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운데 있는 진짜 거 확정 통보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확정 통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확정 통보 2월은 지방비 사업에서는 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국고 사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정해졌는데 이게 사업이 지지분이해서 안 돼가지고 뭐 2월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자금 없는 2월도 있어요. 금액이 없는 것도. 이럴 때는 확정 통보 2월로 하셔야 되긴 합니다. 국고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방비는 많이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주의사항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보가 뭘 하는 건지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본 것처럼 광역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기초로 보내주면 기초에서도 사업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즉 매핑을 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이걸 할 때 주의할 점은 자 여기 보겠습니다. 1대1 사업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광역에서 사업 하나를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기초에다가. 그럼 기초에서도 사업 하나를 만들어서 연결했어요.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광역 사업 하나에, 그러니까 광역에서 10억 원짜리 사업을 만들어서 기초에다가 보내줬어요. 기초에서도 10억 원짜리 사업 하나를 만들어서 매핑 시켰어요. 그냥 몰빵해가지고 사업 하나로 가지고 그 사업비 다 쓰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1대1 사업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 광역에서 사업 하나를 만들었어요. 10억짜리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기초에다가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기초에서는 이쪽 부서에서 1억짜리 사업 하나, 저쪽 부서에서 2억짜리 사업 하나, 이쪽 부서에서는 5억짜리 사업 하나,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나누어 가지고 여러 개의 사업을 가져다가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다. 다 합쳤을 때
광역에서 보내준 10억 원이 되면 돼요.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 비용을, 그 현액을. 근데 N대1 사업은 안 됩니다. N대1은 뭐냐면 광역 두 군데에서 사업을 보내줬는데 기초 한 군데에서 맵핑, 이거는 아예 성립이 안 돼요. 네,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즉 1대1도 되고 1대-N도 된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대1, 1대-N 요 두 개가 가능하다라는 거 매핑 시킬 때 일단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광역으로 가시고요. 확정통보관리 메뉴로 가볼게요. 자, 광역으로 와봤고 아래쪽에 보조금 통보. 이 통보가 과거에는 용어가 넷이었어가지고 확정 넷이 가넷이 이렇게 불렀었으니까 여기 살짝 이렇게 써줬거든요. 이 용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행안부에서도. 보조금 통보, 확정 통보로 우리 보자 그랬죠? 확정 통보 관리 클릭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셨으면 이제 조회 조건 보여드릴게요. 보조사업 부분은 시도비 보조금을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광역보조사업명으로 선택하시고요. 시도비 보조금 선택하시고 조회 누르면 또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찾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우리 번호로 되어 있는 걸 찾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역보조사업명 그리고 번호 81번 저는 이렇게 치겠습니다. 하고 조회 버튼 클릭해 주세요. 하나 나왔을 거예요. 이 사업 정보는 이 사업의 정체는 뭐냐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에다가 주기 위해서 만든 시도비 보조금 사업인 겁니다. 1교시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1교시에 했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조성해서 만드는 승인까지 다 받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자, 이 사업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셨나요?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산하 기초자치단체 목록이 보입니다. 목록이 보여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목록 중에 경기도 입장에서 이 사업비를 나누어 가지고 각 기초에다가 이제 줄 거예요. 보내줄 거예요. 광역에서도 하나의 사업을 여러 기초자치단체도 보내줄 수 있거든요.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우리 할 거니까 11번 의정부시에다가 시도비 얼마 여기다 5,000 이렇게 쓸게요. 일단 의정부시에다가는 이렇게 쓸 거고요. 또 평택시에다가도 나는 보내줄 거다. 그럼 평택시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또 안양시에다가도 보내줄 거다.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실제 금액을 다 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 눌러서 보내준다고 해서 진짜 돈이 입금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정보만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줄 거다라고 계획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몇 군데 좀 써보셨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의정부시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의정부시를 접속해서 볼 거니까. 의정부시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한번 숫자 그냥 넣어보셔도 됩니다. 자, 하시고 저장 버튼 누를게요. 저장 버튼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 클릭 됐습니다. 저장 버튼 클릭하셨죠? 자,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가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가볼게요. 저장 버튼 클릭했다는 거는 저 정보가 기초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미 갔어요. 그래서 기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정보가 그대로 기초로 갔고요. 기초에서도 이제 가볼게요. 저는 기초자치단체로 왔습니다. 잘 오셨나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 통보관리에 확정 통보관리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조회 조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초자치단체예요.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셔야 되겠죠? 네, 보조사업 부분 하시고 보조사업명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너무 많을 테니까 이게 해주시고요. 시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조사업명 해서 저는 제 번호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조회를 눌렀더니 뭐가 하나 나왔네요. 이 정보가 뭘까요? 얼마로 나와 있어요? 5,0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아까 통보금액 보내준 게 우리한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의정부시로 우리는 로그인을 했잖아요. 안양시에서 만약에 로그인했다 하면은 안양시에 보내준 금액이 여기 떠서 보이겠죠. 또 다른 뭐 아까 보셨던 뭐 포천시든 과천 의왕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으로 보내준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의정부시는 요만큼을 보내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조회되는 사업을 클릭하세요. 클릭 일단 해놓으시고요. 클릭해 놓으시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사업 하나가 보내져 왔잖아요. 우리한테 광역에서 보내줬잖아요. 사업비까지 이제 정보를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매핑을 시켜야 돼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결시켜야 됩니다. 연결시킬게요. 선택하셨죠? 아래쪽에 신규 버튼이라고 있어요. 맨 밑에 신규 찾으셨나요? 신규 등록 버튼. 자, 클릭 하셔서 여기 조회 보시면 또 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지자체 보조 사업명에다가 미리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업들 있으니까 41번 넣고 조회해 볼게요. 미리 기초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에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을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업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근데 조회해 보셨나요? 여기 중에 기초실습용 정보사업, 뭐 정보관리사업이라고 시도비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거 위에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신청할 때 썼던 거고, 밑에 있는 걸로 선택해서 선택 버튼 클릭할게요. 밑에 붙었죠. 들어왔으면은 시도비에다가 이제 얼마를 넣을 것이냐. 통보합 계획이 얼마였죠? 요만큼 보내줬죠. 광역에서 5000 보내줬잖아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사업은 5000 해도 되고요. 원래는 이건 그렇게 해야 돼. 이 사업이 원래 사업비가 500만 원짜리라서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만 3천만 넣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만 넣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남았잖아요. 광역에서는 5000 보내줬는데 첫 번째 사업은 3000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 사업이 원래 이 금액의 사업이었다면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규 버튼을 또 눌러서 그냥 조회하셔도 돼요. 저는 41번 조회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신청 실습할 때 만들었던 요 사업 그냥 한번 해가지고 그럼 사업 또 하나가 들었어요. 요거에 2000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광역에서 사업 하나를 보내줬어요. 근데 기초에서는 사업 몇 개 붙였죠? 2개 붙였어요. 2개 붙였는데 합계 금액이 통보 금액이랑 똑같아요. 통보 합계 금액이랑 똑같아요. 이렇게만 맞춰가지고 사업이 2개든 3개든 4개든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매핑할 때 주의사항 1대 N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광역에서 하나 보내줬는데 기초에서는 2개 사업 지금 연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에서도 매핑을 해봤어요. 넣으셨나요? 얼마 넣었는지 한번 살짝 생각해 놓으세요. 우리는 요 기초 실습용 정보관리 사업 41번 저 요거 가지고 이따가 또 연결해서 할 거니까 3000을 넣어놨습니다. 전 3000을 넣어놨습니다. 저장. 됐어. 요거 뭐 이런 거 나오면 닫게 하시고요. 확인 한번 해보라는 거니까. 닫게 하시고. 그럼 통보가 끝난 거거든요. 확정 통보가 끝났어요. 저 광역 가가지고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잘 들어왔나. 광역자치단체 가시면은 보조금 통보관리에 밑에 보시면은 확정 통보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광역이에요. 눌러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바꾸고 조회를 해보시면 이제 우리 확정 통보 지금 했잖아요. 의정부시에서 올렸던 내역이 보여요. 이렇게 올렸던 내역이 보입니다. 이 화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광역 입장에서도 이제 기초에서 어떻게 보냈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또는 보조사업 정보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 바로 밑에 기초 확정내 시 등록 내역 조회라는 메뉴도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조회를 해봐도 정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2개 메뉴에서 약간 다른 형식으로 확정 통보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우리 했던 거는 의정부시 여기 있는 게 우리가 했던 거네요.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광역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통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통보는 사전 통보, 확정 통보, 그 확정 통보 2월이 있었어요. 개념 자체는 광역에서 사업 정보 보내주면 기초에서 사업 만들었던 사업 여기다가 매핑 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확정 통보에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금액이나 이런 것들. 그 정해진 그 금액대로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통보 대상은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시도유보조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통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 대상 사업이 돼요. 광역통보사업 조건은 광역에서 통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관리사업이 보조사업이어야 되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야 되고 통계목이 어떤 통계목일 때? 기초지원 통계목일 때 아까 우리 1교시에 했던 거 있죠? 308-01 뭐 이런 것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런 것들이 광역에서 기초로 지원해주는 통계목이었거든요. 그런 통계목일 때 이제 광역에서 통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기초보조사업 매핑해야 되죠? 통보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1대 N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개의 사업을 통보 매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업비 다 합쳤을 때 합계금액 내에 그 합계금액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확정 통보 내역을 광역에서 조회, 기초나 광역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확정 통보 조회 버튼은 광역 기초 두 군데서 다 메뉴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 우리 봤었던 기초 확정 내시 등록 내역 조회라는 화면은 광역에서밖에 안 보여요. 기초에서는 이 메뉴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자, 기초 교부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통보까지 했잖아요. 그럼 사업비가 이제 정해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통보 다 끝냈으니까 우리 통보할 때 얼마 이제 주기로 했잖아요. 이제 그 돈 주세요. 이거 요청해야 됩니다. 그 돈 달라고. 이게 교부 신청이에요. 교부 신청을 해야 진짜 입금을 해줍니다. 그제서야 실질적인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금액 정보만 우리가 매핑만 시켜놨던 거거든요. 얼마짜리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얼마 쓰겠다, 어떤 사업이 얼마 쓰겠다라고 정보가 들어온 거고 그 정보가 그대로 확정 통보가 돼 있으면 그대로 기초교부관리 데이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기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제 기초에서 기초 교부 내역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광역에다가 보내줘요. 즉 교부 신청을 해줘요. 그럼 광역에서는 접수해서 결정 내리고 입금해줍니다. 입금할 때는 2호조 1번 지출로 해가지고 그 지출부서에서 입금해줄 거예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 기초교부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점이 어디였었죠? 기초자치단체였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로 먼저 가셔서 기초교부 신청 메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초로 가볼게요. 기초자치단체로 왔고요. 여기 교부관리 메뉴에 기초교부관리에 기초교부 신청으로 왔어요. 메뉴 들어오셨나요? 기초교부 신청까지 들어오셨으면 조회 조건 볼게요. 보조사 구분은 뭘로? 시도유보조금으로. 당연한 얘기겠죠? 시도유보조금 하시고요. 돋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사업도 여러 개 조회될 테니까 뭐 정신 없으니까 우리 거 번호로 사업 조회해 볼게요. 여기까지. 그리고 조회 버튼까지 눌러볼게요. 자, 저도 해보겠습니다. 시도유보조금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돋보기 버튼 눌러서 저는 41번 사업 많으니까 41번 조회해서 아까 우리가 통보했던 사업이 요거 기초실습용 정보관리사업 41번 저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업 예산에 아까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3천인가 이렇게 통보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선택 버튼 누르고 조회 누르시면은 들어올 겁니다. 이게 확정 통보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확정 통보가 안 돼 있으면 기초교부 못 해요. 확정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 통보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통보 부분에 확정 통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통보했었던 거 3,000 저는 3000 했었거든요. 그 금액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이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실제 이 사업 원래 예산액 5000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하나 더 하느라고 3으로 바꿨더니 이거 안 맞는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기초 입장에서는 교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즉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돈을 보내주려면 우리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입 계좌는 선택해야 돼요. 클릭하셔서 세입 계좌 뭐 아무거나 할게요. 지금은 선택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눌러봤는데 세입 계좌가 없다. 그러면 추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추가 등록할 때는 우측 상단에 세입 계좌 등록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는 세입 계좌 등록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체크하고 저장 한번 일단 해놓을게요. 왜냐면 세입 계좌 우리가 바꿨으니까 세입 계좌 선택했으니까 저장 한번 해놓을게요. 그러면 세입 계좌 정보가 저장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저장까지 하셨나요? 저장하셨으면 이제 교부 신청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교부 신청을 하는 건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밀어보시면 있긴 있거든요. 정보가 있긴 있지만 밑에 상세 버튼을 눌러서 한번 보고 갈게요. 상세 버튼 클릭 밑에 누르시면 요게 교부 신청 화면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광역에다가 교부 신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세하게 나와요. 확인하셨나요? 보니까 시도비 예산액 5000이었는데 아까 확정 통보액을 제가 300으로 바꿔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이렇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됐고 이거는 그냥 저장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목록 누르셔서 다시 빠져나가셔도 돼요. 이거 창 닫지 마세요. 창 닫으면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목록 버튼 누르셔서 밖으로 빠져나가시고요. 체크하셔서 이제 광역으로 보내겠습니다. 교부 신청하겠습니다. 송신 됐습니다. 이제 광역으로 갔어요. 교부 신청하는 방법도 아마 책자나 이런 거 보고 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한두 번만 해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광역으로 보냈으니 이제는 광역에서 받아야 되겠죠. 광역에서 받아야 되겠죠. 광역자치단체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교부 신청 접수해 볼게요. 광역에서 교부 신청 접수. 자, 광역자치단체로 왔고요. 교부관리에 지방교부결정관리에 교부 신청 접수로 갈 건데 선생님들 실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이 메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번에 기능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2달 됐나? 얼마 안 됐어요. 메뉴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기능은 똑같습니다만 메뉴가 조금 바뀌었을 건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이미지로. 일단 가시고요. 그래서 교부 신청 접수까지 들어와 보세요. 교부 신청 접수. 오셨나요? 교부 신청 접수. 그리고 조회를 그냥 누르면 좋겠는데 또 많겠죠? 왜냐하면 교부 신청을 우리 각자 하나씩 다 했잖아요. 그게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부 신청 접수하는데 사업명을 클릭해서 하셔도 되고 근데 우리가 오늘 사실 몇 분 안 오셨으니까 조회만 해봐도 몇 개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됩니다. 네, 굳이 뭐 사업 선택 안 하시고 어차피 빤히 몇 개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 광역 입장에서 우리 지금 경기도예요. 광역 입장에서 기초에서 이렇게 교부 신청을 막 해온 거예요. 시도이고 조금 달라고. 그럼 우리 번호꼴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41번이니까 교부 신청 들어온 거 의정부시에서 교부 신청 들어온 건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교부 신청을 해왔거든요. 기초에서 내용을 보세요. 내용 보시고 접수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우측 하단에 무슨 버튼이 있죠? 접수라는 버튼이 있죠. 반려를 누르고 있었네. 접수 버튼 있죠. 접수 버튼 클릭하셔서 접수 처리를 합니다. 됐어요. 접수 처리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처리 상태가 뭘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접수 완료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다 접수 완료 해주셨고 접수 완료하셨으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결정은 바로 밑에 교부 결정 및 통보로 갑니다. 자, 교부 결정 및 통보로 가시면서 제가 잠깐만 화면 보여드릴게요. 메뉴 구조가 개편됐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현재 선생님들 화면 모니터에 열려 있을 테니까 그 화면이랑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화면을 비교해 보세요. 제가 띄워드린 화면을 보면은 시도비 교부관리랑 지자체 민간교부관리 메뉴가 분리가 됐어요. 요거예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 보면은 자치단체 민간이 이렇게 탭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헷갈린다고. 그래서 아예 자치단체 민간을 메뉴로 구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가보시면은. 그리고 화면 이름이나 번호도 살짝 바뀌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교재를 보시면은 업데이트 돼 있을 테니까 지금 교재도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교부 결정 및 통보로 가겠습니다. 교부 결정 및 통보로 가셔서 여기 교부 결정 및 통보로 가셔서 우리 많지 않으니까 그냥 조회만 눌러도 되겠죠? 그냥 조회 버튼 클릭. 교부 결정 및 통보 가셔서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은 아까 우리가 접수했던 건들이 나옵니다. 접수했던 건들이 나와요. 그럼 결정을 내려야 돼요. 클릭하셔서 저는 41번 클릭하시고 내용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 일자 이제 정해줘야 됩니다. 결정 일자 정해주시고
교부 결정할 거니까 교부 찍어주시고, 광역 입장에서는 저장 누른 다음에 교부 결정 클릭해서 결정을 지어주면 시스템적으로 교부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입금된 건 아니에요. 교부가 된 걸로 다 끝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예산 그 지출 부서에서 이거 일반 품위로 해가지고 아까 세입계좌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정해서 보내줬던 세입계좌 쪽으로 이제 그 보조금을 보내줍니다. 시도의 보조금을. 이렇게 하면은 교부까지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메뉴 구조 개편된 거는 조금 아까 얘기 드렸었고, 시도의 보조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부 결정한 다음에 일반 품위로 해서 이제 입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약해 볼게요. 기초교부 조건은 광역보조사업과 기초보조사업이 확정 통보가 이미 돼 있어야 됩니다. 확정 통보가 되어 있어야 그 정보가 그대로 교부 데이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초교부 신청할 때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입계좌 선택했었고요. 아까 우리 했었고, 그래서 저장했었고요. 그리고 확정 통보할 때 입력했던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통보 금액으로 자동으로 들어와요. 통보 금액이 교부 금액으로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광역에서는 결정을 내렸었죠. 그러니까 접수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접수했으면 그 다음에 교부 결정하고, 교부 결정했으면 일반 지출로 교부가 진행된다. 뭐 이런 순서대로 기초교부가 관리됩니다. 기초교부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2교시에 했던 내용 마무리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업무 우리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광역에서 먼저 예산 편성을 시도비 보조금 사업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거 1교시에 했었죠. 기초에서도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 기초에서는 이제 지원받는 그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사업을 만든 거죠. 자, 이제 예산 개상 신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 즉 수요 조사를 했었어요. 요거는 광역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보조사업 정보를 보내줘요. 그러면 기초에서는 그 사업을 보고 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제 할게요. 어느 정도 금액이 들 것 같아요. 라는 수요조사를 보냅니다. 수요조사 정보를. 그래서 광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고 이제 예산 짤 때 이제 참고로 삼는 거죠. 개상 신청도 지방보조금법에 들어가 있어요. 저거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의하게 안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하시는 걸로 방향을 기조를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이거 개상 신청은 또 내년 가봐야 알죠? 내년 뭐 봄에서 여름 갈 때쯤에 아마 하시게 될 거니까. 이제 통보인데, 통보는 사전 통보, 확정 통보가 있지만 확정 통보가 진짜라고 했죠. 사전 통보는 예행연습 차원, 그리고 확정 통보가 진짜. 그래서 확정 통보는 먼저 절차가 광역에서 사업 정보를 보내주면 기초로 배분해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보내주면 기초에서는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매핑을 또 해주는 형태였습니다. 1대 다가 가능했죠. 1대 여러 개, 즉 1대 n이 가능했죠. 매핑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확정 통보한 정보를 가지고 기초교부라는 걸 했었어요. 기초교부 신청은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기초교부 신청을 광역자치단체에다가 하게 되고요. 이 정보는 확정통보 정보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광역에다가 기초교부 신청하고, 광역에서는 접수받고 결정 내린 다음에 이제 2호조 일반 품위로 실제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 1년의 과정을 한번 쭉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